함수의 극한, 함수의 수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 값과 다른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fx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에 x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이 a 값입니다. 자, 그런데 x의 값이, 이 x의 값이 a 값과 다른 값을 가지면서 a가 아니란 뜻입니다. 즉 a 값과 다른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즉 x의 값이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a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이쪽으로 마구마구 달려간다는 뜻이겠죠. 자, 그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값이 알파라는 뜻입니다. 자,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수렴한다 라고 합니다. 수렴한다, 하나의 값에 다가간다 라는 뜻이겠죠. 이때 이 알파를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함수 fx의 극한값이라고 부릅니다. 즉 극한값, 한없이 다가가는 극한, 한없이 다가가는 값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극한이라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즉 리미트 x가 a로 다가간다. 즉 x가 a에 한없이 다가간다 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리미트 한없이 다가간다, x가 a라는 값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때 fx는 알파의 값으로 한없이 다가간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의는 x가 a로 다가갈 때 fx를 a로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보통의 경우에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건 정의를 그냥 써놓은 겁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fx가 x 플러스 3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x의 값이 만약에 이렇게 1이란 값이면 y 값은, 즉 fx는 4라는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리미트 한없이 다가간다는 뜻입니다. x가 1로 한없이 다가갈 때 fx라는 값은 무엇으로 다가갈 것인가? 즉 fx, 즉 y 값은 무엇으로 다가갈 것인가 라는 뜻입니다. y는 fx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x가 1로 한없이 다가갑니다. x는 1이 아닙니다. 1이란 뜻은 아닙니다. 1로 한없이 다가갑니다. 이렇게 1로 이렇게 한없이 다가갑니다. 그때 fx의 값은 4로 한없이 다가가겠죠. 그래서 이것을 x가 1의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은 4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x는 알파에서 x가 a가 아니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데 주의하자. 이게 무슨 뜻이냐? x가 1로 다가간다. 하지만 x는 1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x는 1로 다가갈 뿐 1은 아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좌극한이란 함수 fx가 x의 값이 a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알파가 x는 a에서 함수의 좌극한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x가 있습니다. 이 x가 a로 다가가는데 a보다 한없이 작은 값,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리미트 한없이 다가간다. x가 a로 한없이 다가간다. 그러나 a보다 약간 작은 값,
값에서 한없이 다가갈 때에 대한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 y 값을 뜻하는 거겠죠. x가 a보다 약간 작은 값에서 한없이 다가가는 y 값은 이렇게 이쪽으로 다가가겠죠. 자, 그때 이 값은 알파의 값으로 다가갑니다. 따라서 이것을 알파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것을 바로 a의 좌측 값에서 다가가기 때문에 이것을 좌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x가 a의 좌측 값에서 다가갈 때 fx를 알파로 다가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극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극한 역시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극한은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a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베타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베타가 x는 a에서의 함수의 우극한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리미트 x가 a보다 약간 큰 값, 즉 이쪽 a보다 약간 큰 값에서 한없이 다가갈 때, 즉 대응되는 값은 y 값은 이렇게 다가가겠죠. 자, 그때 fx는 베타의 값에 다가가겠죠. y 값이. 따라서 이것을 베타. 그래서 이것을 우극한 x가 a로 다가갈 때의 우극한 값을 베타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을 우극한과 좌극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극한값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값이란 리미트 x가, 자 보세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같을 때 극한값은 존재한다. 즉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위에 그림에서 봐주면 좌극한 값 존재하죠. 그쵸? 좌측에서 다가가는 값은 알파로 존재합니다. 우극한 값 존재하죠. 우측에서 다가가는 값은 베타로 존재합니다. 즉 모두 존재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값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럼 위에 그림에서 값이 같지 않죠. 하나는 베타이고 하나는 알파입니다. 따라서 극한값이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a로 다가갈 때의 좌극한 값, 즉 좌측에서 다가가는 값과 그리고 a로 다가갈 때의 우측에서 다가가는 값이 같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값을 가지면서 하나의 값, 즉 이렇게 같은 값으로 다가갈 때 그때를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a로 다가갈 때 이쪽, 즉 a보다 작은 쪽, 이것을 좌극한이라고 표현합니다. x가 a보다 작은 쪽, 좌극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미트 x가 a로 다가가는데 a보다 약간 큰 값에서 x의 값이 다가가는 걸 우측 값에서 다가가는 값, 즉 우극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리미트 x가 a로 다가간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좌극한과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우극한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의 존재와 무관함을 주의하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x는 a로 다가갈 때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자, x는 a의 좌우에서 fx의 그래프가 어긋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세요. 자, 여기에서 봐주면 이렇게 x가 a로 다가갈 때, 즉 좌측 값으로 다가갈 때 하나의 값으로 다가가죠.
값이 존재하죠. 우주값에서 다할 때 하나의 값으로 존재하죠. 그리고 하나의 값으로 똑같이 다가갑니다. 따라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그림. x가 a로 다가갈 때, 좌측값에서 다가갈 때와 x가 a로 다가갈 때, 우측값에서 다가갈 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값에서 다가가죠. 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좌측값과 우측값이 같은 하나의 값에서 다가갑니다. 따라서 이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값이 존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 보겠습니다. x가 a로 다갈 때 좌측값에서 다가가는 값과 우측값에서 다가가는 값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하나의 값에 다가가죠. 그런데 함수값은 이렇게 전혀 다른 값에서 존재합니다. 이렇게 불연속이어도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보세요.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측값이 다가가는 값과 우측값이 다가가는 값이 같아야 합니다. 자, 앞에서 했던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란 이야기는 이것은 뭐에 대한 줄임말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좌측값과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우측값이 한꺼번에 써져 있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써서 만약에 여기가 2입니다. 그리고 3, 5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닿을 때 좌극하는 3이겠죠? 우극하는 5입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다가갈 때 fx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두 개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미트 x가 2로 다가갈 때 좌측값과 그리고 리미트 x가 2로 다가갈 때 우측값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3이라고 얘기할 수도 이건 3이죠. 이건 5겠죠. 자, 따라서 이 값 자체는 3이라고 얘기할 수도 5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따라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측 다가가는 값과 우측 다가가는 값이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써 있을 때 리미트 x가 2로 다갈 때 fx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쓰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생겨 있고 이것이 fx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2일 때 3이고 함수값은 5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x가 2로 다가갈 때 리미트 x가 2로 다가갈 때 fx의 값은 리미트를 좀 깔끔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빨리 쓰면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우선 보겠습니다. 자, x가 2로 다가갈 때 fx의 값은 좌측값이 3으로 다가가겠죠? 이거 자체가 좌측값과 우측값을 두 개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좌측값은 3으로 다가가겠죠? 우측값 3으로 다가갑니다. 따라서 이거의 값은 3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의 값에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값을 항상 리미트 x가 a로 다갈 때 fx를 모든 값을 이렇게 좌극한과 우극한을 나눠서 생각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무조건 나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문제 이렇게 다 문제를 쪼개서 푸는 건 쉽지 않아요. 자, 따라서 그래도 귀찮은 일이죠. 자, 따라서 이럴 때는 어떤 경우에만 이렇게 푸느냐, 이거는 불연속인 함수에서만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 외에서는 그냥 풀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연속일 때는 좌측값과 우측값이 다가가는 값이 같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x는 a로 다가가는 값에서 a보다 약간 작은 값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a보다 약간 작은 값에서 다가간다. 그리고 좌극한이라 합니다. 그리고 a보다 약간 큰 값에서 다가간다. 그것을 우극한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죠. 이렇게. 자, 그리고 x의 값이 한없이 커진다. 이것을 바로 무한대라고 표현합니다. x가 한없이 커진다. 그리고 x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음으로 한없이 커진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따라서 이건 음으로 한없이 커지는 것, 이건 양으로 한없이 커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2로 다가갈 때 fx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로 다가갈 때 fx입니다. 이것은 좌극한과 우극한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옆에서 봐주면 y는 fx가 연속함수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그냥 써도 무방합니다. 자, 하지만 보겠습니다. x가 2로 다가갈 때 좌극한 값은 뭐로 다가갈까요? 좌측 값은 3으로 다가가겠죠? 그리고 우극한 값은 뭐로 다가갈까요? 3으로 다가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좌극한 값은 이렇게 3으로, 그리고 우극한 값은 3으로 다가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극한 값을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즉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3으로 다가갈 때 fx입니다. 이것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합쳐져서 이렇게 표현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좌극한, 좌측에서 3으로 다가가는데 좌측에서 다가가는 값은 1로 다가가므로 이 값은 1이 됩니다. 그리고 3으로 다가갈 때 우극한 값은 우측에서 다가가는 값은 5로 다가가겠죠. 자, 따라서 이 값은 5입니다. 자, 따라서 리미트 x가 3으로 다가갈 때 fx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4로 다가갈 때 fx는 역시 마찬가지로 좌측 값과 우측 값으로 나눠서 생각하셔야겠죠. 그런데 좌측 값은 좌극한의 값은 2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우측 다가가는 값 역시 2로 다가갑니다. 따라서 좌극한 값은 2로, 우극한 값은 2로 다가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가 4로 다가갈 때 fx는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줘야 한다라는 거에 명심하도록 하십시오. 좌극한과 우극한으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리미트 a가 이렇게 좌측으로 다가가는 값과 리미트 x가 a로 나갈 때 우측으로 다가가는 값으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 연속 함수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좌측 다가가는 값과 우측 다가가는 값이 연속에선 항상 같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너무 귀찮으니까 이것을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귀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좌극한은 fx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우리들만의 표현입니다. 정석적인 표현은 아니죠. 자, fx가 a로 다가가는데 좌측 값이란 뜻입니다. 즉 이것을 갖다 쓰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a로 다가갈 때 우극한,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매우 좋은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것은 a보다 약간 큰,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y는 x분의 1일 때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x분의 1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x분의 1은 연속일까요? 아니죠. 불연속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봐줄 때 그냥 막 봐주면 안 됩니다. 좌측 당하는 값과 우측 당하는 값으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쵸?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란 뜻은 0으로 다가갈 때는 좌측 값과 우측 값으로 나눠줘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은 좌측값과 우측값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써서 리미트 x가 0의 좌측값은 이렇게 0으로 당하는 좌측값은 이렇게 내려가겠죠. 한없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것을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의 플러스 쪽에서 한없이 커지는 것, 이것은 이렇게 한없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라고 표현합니다. 뭐 무한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한대는 한없이 커진다 라는 뜻입니다. 한없이 커진다. 자, 그러면 보세요. 리미트 x가 0으로 당할 때 x분의 1을 무한대라고 쓰면 맞을까요? 당연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건 당연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잊지 마세요. 불연속일 때는 좌측 값과 우측 값으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보세요. 만약에 문제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당할 때 x분의 1의 값을 구하라 라고 만약에 나올 일이 있다면, 아니 이건 이렇게 구하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이 값을 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불연속이므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0보다 클 때는 무한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연속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x의 값이 3으로 당한다. 좌극한 우극한 나눠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속 함수에선 좌측 당하는 값과 우측 당하는 값이 항상 같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이 값은 0으로 당합니다. 따라서 이 값을 0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값 그래프는 연속인 그래프입니다. 그쵸? 연속인 그래프겠죠. 자, 따라서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겨 있는 거겠죠. 자,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좌극한 우극한 나눠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을 모두 그림으로 그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연속인 것을 알면 그냥 해주셔도 됩니다. 자, 따라서 2로 당할 때 좌측 값은 0이죠. 마이너스 2로 당할 때 우측 값 역시 0입니다. 따라서 극한값은 0으로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은 x가 1로 다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절대값이 나와 있었네요. 절대값을 보면 우리는 무조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값은 풀어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절대값은 조건에 의하여 풀어주고 가우스는 조건에 의하여 정수를 생각한다. 뒤에 가면 할 이야기지만 항상 이 얘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듣게 될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자, 해보겠습니다. 절대값 풀어줘야 되는 존재겠죠? 얘는 풀어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절대값 보고 이건 무슨 뜻일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풀어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연속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리고 풀어줘야 되는 존재이므로 이렇게 좌극한과 리미트 x가 1로 나올 때 우극한으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1보다 작으면 절대값은 마이너스가 붙여서 나와야겠죠. 그리고 분모는 인수분해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x가 1보다 클 때는 절대값은 양수로 나오겠죠. 그리고 분모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분되겠죠? 이렇게 약분됩니다. 자, 그러면 값은 이것은 리미트 x가 1의 좌측 값으로 당할 때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므로 이것은 2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의 플러스 쪽으로 당할 때 이것은 x 플러스 1분의 1이므로 이것은 2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x가 1로 당할 때의 값이 좌측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우측 값은 2분의 1이므로 하나의 값으로 써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의 값으로 다가가는 것만이 극한값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디귿을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 1로 당하는 거겠죠?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매우 좋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1의 좌측값과 1의 우측값, 1의 좌측값은 x-1 x 플러스 1 그래 절대값이니까 풀어줘야겠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1의 우측값은 x-1 x 플러스 1 그리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주시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고 좌극하는 우측값은 x 플러스 1분의 1이겠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자, 따라서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다릅니다. 좌측에서 나가는 극한값과 우측에서 나가는 값이 다릅니다. 따라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제 리을 해보겠습니다. 리을은 절대값이 아니죠. 풀어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리미트 x가 5로 당할 때 5로 다가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5는 아닙니다. 5는 아닙니다. 5로 한없이 다가간다는 뜻입니다. x-5분의 x-5 x 플러스 5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겠네요. 그렇죠? 5는 아니니까요. 자, 따라서 계산하면 리미트 x가 5로 당할 때 x 플러스 5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좌측값도 10, 우측값도 10, 따라서 10의 값으로 다가갑니다. 따라서 이건 10이라는 값으로 극한값은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겨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 있을까요? 이렇게 생겨있는 이 그래프를 그려볼 일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즉 리을에 대한 그래프겠죠. 리을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x가 5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x가 5는 아니고 약분되어 이렇게 위에처럼 약분되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생겼는데 5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가 y는 x 플러스 5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5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겨있는 게 바로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방법입니다. 즉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x가 5일 수는 없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fx가 이것에 대하여 x가 2로 당할 때 fx의 값이 존재하기 위한 무슨 뜻이냐? 존재하기 위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한다의 줄임말입니다. 따라서 x가 2로 당할 때 fx의 값이 존재하기 위한을 다시 읽어주면 x가 2로 당하는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기 위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리미트 x가 2로 당할 때 fx가 존재한다 라는 것은 리미트 x가 2로 당할 때 좌측 당하는 값과 리미트 x가 2로 당할 때 우측 당하는 값이 같아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것은 리미트 x가 2로 당할 때 2보다 약간 작은 값이겠죠? 2보다 작은 값이면 x-k의 제곱이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미트 x의 값이 2보다 약간 클 때는 2보다 약간 크면 kx-5겠죠? 자, 이 두 개의 값이 같다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x가 2로 한없이 다가가기 때문에 x를 2라 보아도 모방하겠죠? 따라서 2로 한없이 다가가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계산하겠습니다. 이것은 4 마이너스 4k 플러스 k 제곱의 좌극한 값과 2k 마이너스 5의 우극한 값이 같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계산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는 0. 따라서 k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 따라서 k 값은 3이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k 값은 3이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표현해 주는 제일 좋은 방법. 아까 전에 다시 말씀드렸죠. 리미트 x가 2로 당할 때 fx가 존재하기 위한, 그러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2보다 작을 때는 x-k의 제곱이죠. 그리고 2보다 클 때는 kx-5입니다. 표현에 대한 얘기입니다. 표현. 자, 따라서 이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극한은 이렇게 됩니다. 저역한과 우극한이 같아야겠죠. 자,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그리고 2k 마이너스 5의 값이 같다. 따라서 계산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는 0. 따라서 k는 3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 이건 매우 쉬운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의 플러스 쪽에서 다가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의 플러스 쪽에서 다가갈 때. 자, 이런 이야기는 우선 어떤 값, 이 값이 뭘로 다가가는지를 봐주는 게 좋습니다. 자, x의 제곱이라고 써있죠. x의 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큰 값에서 다음으로 이렇게 이쪽에서 다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1이겠네요. 그쵸? 1보다 약간 작은 값에서 나가죠? 자, 따라서 1보다 약간 작은 값에서 더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값은, 이만큼의 값은 이런 뜻입니다. x의 제곱이 1보다 약간 작죠? 그쵸? 보셨죠? 따라서 이것은 f의 1보다 약간 작은 값,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f0이죠? 자, 그러면 다시 이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요 안에 있는 2-x라는 그래프를 봐주면 제일 좋습니다. 자, 따라서 2-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런데 1로 당할 때 값이 1이죠. 그쵸? 그런데 이 문제 자체가 1보다 약간 작은 값에서 다가갑니다. 따라서 1보다 작은 값에서 다가가는 값은 y값이 1보다 약간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x제곱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큰 값에서 나갈 땐 1보다 약간 작은 값이 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알았냐? 이 그림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x는 x가 1보다 약간 작은 값에서 다가가면 이것은 이 값으로 다간다. 어떻게 알았냐? 역시 그래프에 의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값을 계산해 주면 이것은 f의 1-0은 1보다 약간 작은 값, 즉 1의 좌극한 1보다 약간 작은 값은 1로 나가겠죠. 그리고 f0의 값은 함수값이죠. 함수값은 3입니다. 그렇죠. 3이겠죠. 자, 그래서 조금 밑에다 쓰겠습니다. 1이죠. 그리고 여기의 값은 3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1보다 약간 큰 값, 1보다 약간 큰 값은 2로 나갑니다. 따라서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6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 마이너스 2부터 2에서 이것인 fx의 그래프가 구간 0부터 2에서 그린 것 같고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함수라는 뜻입니다. 우함수, 우함수, 즉 y축 대칭의 줄임말입니다. 자, 따라서 그래프가 오른쪽밖에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왼쪽도 같이 똑같이 그려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려주는 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되겠죠. 그쵸? 좌우에 대한 대칭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겠네요. 좌우를 접어주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프 이렇게 금방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프 금방 그리실 수 있죠. 자, 완벽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큰 값에서 나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큰 값은 이쪽이겠죠. 우극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극한 값은 1로 나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2보다 약간 작은 값, 2보다 약간 작은 값은 이쪽이겠죠. 그렇죠.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값은 조건에 의하여 풀어주고, 자, 명심하세요. 절대값은 조건에 의하여 풀어주고, 그리고 가우스는 조건에 의하여 정수로 생각한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즉, 문제 나올 때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절대값이구나 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조건에 의하여 풀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건 절대값이 아닙니다. 조건에 의하여 풀어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생겨있는 게 있습니다. 즉 가우스에 대한 얘기죠. 가우스가 눈에 보이면 이건 뭘까요? 가우스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구나 라고 읽어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수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값이 눈에 보이면 무조건 풀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정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값은 조건에 의하여 풀어주는 겁니다. 가우스는 조건에 의하여 정수로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값은 풀어주는 겁니다. 절대값을 딱 보면 무조건 무슨 생각하시라고요? 풀어줘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우스는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우스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은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프를 봐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조금 삐뚤어졌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 안에 있는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건 처음 풀 때는 이렇게 그려보는 것이고, 나중에는 그냥 눈으로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해보겠습니다. 3에 우측 값으로 다가간다 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3일 때 3이겠죠? 그런데 3의 우극한, 즉 이렇게 우측 값에서 다가간다는 뜻이겠죠. 3에서 우측 값으로 다가면 3보다 약간 큽니다. 따라서 가우스를 씌워주면 3이 되겠죠. 자, 그럼 3보다 약간 작은 값에서 나가면 이렇게 3보다 약간 작죠? 2.9999999 이렇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2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또. 자,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 3으로 당하겠죠. 자, 그러면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입니다. 자, 그러면 3보다 약간 큰 값에서 당한다.
마이너스 3보다 약간 큰 값, 이 값에서 당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약간 클 겁니다. 마이너스 2.99999로 다가갈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마이너스 2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아닙니다. 마이너스 2.99999 마이너스 2는 이거보다 큰 값입니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3입니다. 즉 내림입니다. 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보다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정수 이렇게 마이너스 2로 올라갈 수 없어요. 마이너스 3 밑으로 작거나 같은 값을 가우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약간 작은 값 좌측 값에서 다가가는 거겠죠?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약간 작은 값으로 다가가므로 이것은 마이너스 4라고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프가 마이너스 3까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겠죠. 아시겠죠? 마이너스 3보다 약간 작으면 이것은 가우스 마이너스 3.0000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우스 마이너스 4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전체의 제곱 어렵지 않죠? 이것은 이거에 대한 제곱을 하는 뜻입니다. 그냥 따라서 이것을 구해놓고 그리고 전체의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9겠죠? 이건 이거의 제곱을 하는 뜻입니다. 4입니다. 이것은 이거의 제곱을 하는 뜻이겠죠? 그쵸? 따라서 원래 있는 이 값을 계산해 놓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값은 9겠죠. 그리고 이 값은 이거의 제곱이겠죠. 따라서 16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에 대한 가우스, 즉 가우스가 눈에 보이면 정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문제 어렵죠?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해주면 될까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자, 어떤 그래프를 그릴까요? x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서 가우스를 찾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이게 제일 쉬운 표현입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3으로 더하는데 우측 값에서 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대입해 주면 여기는 9로 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3 대입해 주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9로 더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3보다 약간 큰 값에서 나가죠. 3보다 약간 큰 값에서 나가죠. 그럼 9보다 약간 크겠죠. 9점이니까 9가 됩니다. 3보다 약간 작은 값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9보다 약간 작습니다. 따라 가우스 시점 8이겠죠. 자, 마이너스 3보다 약간 클 때, 자, 음수 쪽이면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리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럼 9보다 약간 작죠? 9보다 약간 작은 값의 가우스는 8이 됩니다. 3보다 약간 작으면 이렇게 되겠죠. 9보다 약간 크겠죠? 따라 가우스를 씌워주면 9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리미트가 써져 있는 가우스의 형태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린다가 바로 핵심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였는지 리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x가 a로 다가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가 a로 다가간다. 그리고 이렇게 a로 다가간다. 그리고 우극한 또는 좌극한 뭐 이렇게 생겨 있겠죠. 그리고 fx입니다. 그런데 가우스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 fx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럴 때는 무조건 가우스가 써져 있는 이런 꼴은 fx의 그래프를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한다. 실제 시험장 가서 이거 되게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진짜 많이 헷갈려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잘 계산이 안 나옵니다. 자, 따라서 이건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장 가서 쓸 수 있게끔 배우셔야 됩니다. 자, 사용할 수 있게끔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은 가우스가 있구나. 정수. 그리고 이 값을 구해야 돼. 그럼 그래프를 생각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팍 하고 생각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x가 3보다 약간 큰 값에서 나가죠. 그러면 이건 뭐처럼 보이십니까? 가우스 아닙니다. 정수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수. 3보다 약간 크니 분모는 3이 되겠네요. 3이란 정수입니다. 리미트 x가 3보다 약간 클 때란 뜻이겠죠? 자, 얘는 3으로 보이시죠? 이거 자체가 3으로 보이시죠? 따라서 3의 제곱 플러스 x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리미트 x가 3보다 약간 작을 때. 자, 그러면 이것은 뭘로 보이시죠? 그쵸, 정수로 보이시죠? 자, 따라 3보다 약간 작으니까 2입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2겠죠? 따라서 2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건 가우스가 아니니까 뒤에 있는 건 풀 수가 없습니다. x입니다. 자, 이제 계산하겠습니다. 자, 이제 3은 값이 3으로 다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플러스 이것은 2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이것은 이렇게 써주면 얘는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건 4 마이너스 1, 3이므로 2분의 1이 되므로 2분의 9가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이것일 때 x는 0의 값이 존재하도록. 자, 이건 뭐의 줄임말이라고 하였죠? 값이 존재한다. 좌극한, 우극한이 같도록의 줄임말입니다. 좌측 값과 이제 이 표현을 써서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좌측에서 다한 값과 우측에서 다한 값이 같도록의 줄임말입니다. 자, 따라서 0보다 약간 작을 때 이건 뭐처럼 보이시나요? 정수처럼 보이시죠? 0보다 약간 작으니 마이너스 1이겠죠. 정수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그쵸? 자, 이건 마이너스 1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0보다 약간 클 때 이것은 0이겠죠. 자, 얘 또한 0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자, 계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플러스 3은 3이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이것은 자,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것은 a는 마이너스 2b가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계산해줄 a분의 2b는 마이너스 2b분의 2b이므로 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제 x는 k로 닿을 때 가우스 x의 제곱, 계속 가우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k보다 작을 때, k보다 클 때 매우 좋은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것은 가우스, 정수처럼 보이시죠? 이제 빨리 풀겠습니다. 그러면 이 k보다 k 값을 대입해주면 분자는 이 k보다 큰, 약간 작은 값이므로 2k-1입니다. 그러면 우극한은 2k보다 약간 큰 값이므로 2k겠죠. 자, 같은 이야기로 가우스 k는 k보다 약간 작은 값이므로 k-1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값은 k가 그냥 k가 되겠죠. 가우스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자, 우극한 값은 k보다 약간 큰 값이죠. k보다 약간 큰 값이므로 k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k입니다. 그리고 여기선 k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수렴할 전제 조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합니다. 자, 이제 계산하겠습니다. 자,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플러스 k죠. 이 값과 그 다음 k제곱 플러스 k의 2k가 같아야 합니다. 자, 따라서 이 우극한 먼저 약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아래 위에 k로 나눠준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런 계산은 그냥 빨리 하겠습니다. k 플러스 1이죠. 이것은 2에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2k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겠죠? 그리고 2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2k의 제곱 약분되고 따라서 3k는 2 따라서 k 값은 3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알파 어떤 값으로 다가갑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계산하기 쉬운 우극한 값에 대한 이야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k를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곧 알파입니다.
즉 극한값 알파입니다. 자, 따라서 k 값이 3분의 2가 되므로 3분의 2 플러스 1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3분의 5분의 2가 되므로 답은 이렇게 쓰시면 5분의 6이 되겠죠. 자, 따라서 K는 3분의 2 그리고 A는 5분의 6이 됩니다. 따라서 K 플러스 A의 값은 5, 3, 15분의 10 플러스 6, 3, 18 하여 15분의 28이 되겠습니다.